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하락을 했었지만은 탄력적으로 좀 주중에 계속 회복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예상한 부분들 대부분 좀 비슷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난주에 예상한 부분들 한번 다시 방송했던 거 올려드릴 테니까는 한 2분 정도 될 겁니다. 2, 3분 정도 될 건데 내용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있었죠. 지수 맞추기 이벤트에서 당첨된 분이 계십니다. 네, 당첨된 분 소개도 하시고 상품권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한주 시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가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작년부터거든요. 한주 시장의 재평가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의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PBR, PER 이런 걸로 기준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4천선 얘기 드렸던 3,500과 4천선 그 사이에 길을 향해서 시장은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이전의 상황들, 우리는 그럼 과연 언제 얼마의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좋은 기회는 분명히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그 기회를 가지고서 욕심을 좀 버리고 전개하자는 얘기였잖아요. 자, 여기서 또 너무 큰 욕심으로 저가 매수를 생각한다? 후회가 커질 수 있어. 그러면 2800선? 그래, 여기서 잡자. 원하는 가격이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잖아요. 많이 탄력적일 거고요. 그때는 심리적으로 쫓아가서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빠지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적당히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이냐? 제가 만약에 2900선 전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빠지든 말든 간에 295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수준, 2950선을 이탈하는 수준에서는 조금씩 주식을 늘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금씩.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월요일날 조정세가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조정세가 잠깐 더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게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저가가 2947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950선을 3포인트가량 이탈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제가 2950선을 찍어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 수준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 담을 수 있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계산을 하고 지금까지 시장을 오랜 기간 약 20년 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오면서 익혔던 노하우, 전망에 대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에 대한 신뢰 말고 누군가가 어떤 주식과 관련된, 증권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한다. 저 말고도 뭐 많은 분들, 좋으신 많은 분들이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그 밖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맹신하는 건 안 좋아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기준 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적중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간의 종목들도 시황에서 했던 종목들도 보니까는 대부분 다 많이 올라 있어요. 이 사람 말대로만 했으면은, 이 사람 말대로만 계속 해왔다면 1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거야. 저 사람만 믿고 하자. 맹신하자. 제가 투자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신당부드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맹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신은 하지 말아라. 다만 신뢰해라. 신뢰는 해라. 누구 얘기든 신뢰는 해라.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한 어떤 예측들, 내 생각, 이게 최고 베스트는 아닐 거예요. 항상 적중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 저 말고 저부터 해서 지금 뭐 주린이라고도 하는데 초보 투자자며 아니면은 경력이 오래됐지만 이 업이 아니야.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들이 누적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경력은 오래됐지만.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불리어질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이건 내 생각과 틀려. 쟤 못하네. 배척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 장점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 장점을 찾아요. 그리고 그 장점 중심으로 신뢰를 갖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하세요. 자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의견만 맹신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신뢰를 했을 때 본인의 주식 IQ, EQ는 높아집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드렸고요. 지난주에 한 가지 전망에서 아쉬운 건 그거죠. 자, 귀신같이 2950선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진 않았죠. 여기서 2950선 무너지면 무조건 몰빵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쉬울 수 있다면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동향에서는 저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역에 진입을 한다면 저가 매수를 야금야금 해서 주식 비중을 야금야금 나가는 그런 전략이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튀어오르지 못하더라도 지지력은 이미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려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 가격권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릴만 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시장은 지난주 예상한 것보다도 더, 지난주에 예상한 건 분명히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시장의 저가 매수 세력이 유동성 기반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탄력적일 더 하락하긴 어려울 거다. 하락선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보다도 시장은 더 가겠습니다. 더 탄력적이었고요.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세에 대한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세계 주식 시장의 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국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하고 나스닥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하고 에너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에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노리고 있는 자금들은 커요. 그만큼 시장에 유리한 거는 매수 이치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불안불안하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시장을 계속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확실히 더 유리하다. 아직은 그 위치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종가는 3120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녹화예요. 금요일날 저녁 녹화고요. 3120.63에서 마감을 했고, 자, 우리 댓글로 거의 100분 넘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근사치로 마치신 분입니다. 이응님이 이응님이에요. 닉네임이요. 그리고 아이디가 나이응님입니다. 나이응님. 예상 코스피 3105.5 구독자 1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영상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심히 열일 하시는 골든클럽 화이팅입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수 차이는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근사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시장이 그만큼 예측하는 범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100분 가깝게 이렇게 예측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사치가 3100이에요. 3105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약 1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도 3115나 뭐 그 정도까지는 5포인트 이내에서 좀 나왔었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 그만큼 시장이 우리가 전망을 하고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뭐 내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 지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장 지금 단계에서 좀 나쁜 행동이 뭐냐? 인버스. 계속해서 인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굿버스라고도 하죠. 뭐 이제 2배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추종을 하고 시장이 이제는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종목에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들의 리스크. 만약에 이날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날 인버스를 들어간 투자자는 이미, 근데 여지없이 이날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주말에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인버스에서
그런 지수 추종 상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시장의 큰 추세에 맡겨야지 돼요. 시장의 큰 추세가 오르고 있는데 고점을 예단해서 인버스에 들어가고, 시장이 좀 꺾인다 싶어서 인버스를 또 찾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상품, 공매도랑 같은 거죠. 공매도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공매도 얘기 계속 나오죠. 공매도 금지냐 뭐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죠. 오늘 썸네일 주제 보셨죠? 전투개미신가요? 전투개미가 일단 전투개미신가요? 아니신가요? 생각해 보시고요. 본인은 전투개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슈퍼개미? 전투개미가 되면 슈퍼개미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슈퍼개미는 전투개미일까? 전투개미가 되라 말라 얘기까지 제가 하고 말고는 아닐 것 같지만, 전투개미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띠겠죠.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게임스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스탑과 관련돼서 한번 주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게임스탑의 주가를 한번 게임스탑의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건 하루에도 등락폭이 막 100% 이상 나오고 그랬어서 이런 차트 흐름이에요. 자, 이 정도 확대해드리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계속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을 만든 것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거였지만은, 일부 헤지 펀드들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장개미라고 나선 인물이 그 공매도 세력을 무찌르자라고 나서면서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상환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손해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딜러사에서. 그러면은 그 증거금을 맞춰야 되는데, 증거금을 못 맞추면은 거기서 그냥 강매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금을 아시아증시 증권, 특히 국내 주식시장을 매도해서 그것을 메꾼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무슨 쌍팔년도 개미들 미수 메꾸는 소리냐고. 말 같지도 않은 무슨 해치펀드들이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그 부분도. 자, 대장개미라고 나서서 무찌르자 하고 갔는데, 거기 동조해서 매달린 개미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샀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5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개미들은. 같이 무찌르자 전투하고 나선 개미들은 6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가야지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씁쓸할 수도 있겠지만, 개미 투자자가 슈퍼개미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개미 투자자예요.
전투 아까 얘기했던 게임스탑에서 헤지펀드를 무찌르자고 동참했던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개미 투자자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요, 결집되어져 있는, 결집력 있는 자금이 대결에서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 개인들한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거를 가지고 세력화시킨다, 이거를. 결집력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집력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결국엔 등 터지는 개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시세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주식을 하셔도 시세 못 이겨요. 진짜 거래량이 적은 종목도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의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시세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뭐 전투 얘기하면서 시세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세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앞서부터 계속 이제 인버스 얘기 드리면서 인버스가 왜 지수 상승하고 있는 데에서는 인버스는 안 된다며, 이게요, 시세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시세에 대해서 왜 수능 시험 수능이 아니고 순응이요. 왜 순응하라는지가 좀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은 뒤에서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많죠.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면 당신은 져요. 누가 이기나 보자. 당연히 당신이 집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자세로 매매, 투자에 임할 때가 많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손절 안 하고 기다려. 누가 이기나 보자. 못 이겨요. 시세에 순응을 해야죠. 경향들의 순응을 해야죠.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결집력 있는 큰 자금도 아니에요. 결집력 있는 큰 자금들은 작업을 하겠죠. 그것도 아무 종목이나 작업을 할까요? 본인들이 분석했을 때 분명히 건덕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작업을 하겠죠. 훨씬 유리하죠. 결집력 되어 있는 자금도 아닌데 어떤 뭔가의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감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뭔가 또 어떤 변곡점에서 반전을 생각을 하고, 인버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단계에 지금 추세상승, 대세 추세상승장인데, 이 대세 추세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변곡점에서 인버스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의 급변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뭔가의 급변을 예상한다는 거는 도박 심리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누가 이기나 봐라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기라는 건데,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기를 가지면 안 돼요. 오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는 심리가 생겨요. 내가 수익 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 똑똑해, 아우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내가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용납이 안 되다 보면 오기라는 게 오기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탓을 하게 돼요. 다른 핑계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때문에. 본인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본인 계좌가 어찌 되었던 본인 계좌가 손실 난 건 본인이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게임스탑 얘기했죠. 게임스탑에 아마 주가가 게임스탑의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열불난 투자자들이 있겠죠.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주식만 안 올라요. 다른 종목들은 엄청 오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테슬라 주식, 내가 게임스탑을 사지 않고 테슬라 샀으면 지금 집을 한 채 샀겠다. 내 주식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봤더니 또 어떤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들 때문에 안 오르는구만.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어. 게임스탑 공격에 동참해. 매수.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날렸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게임스탑이 덜 오른 건 게임스탑이 다른 종목보다 매력이 없고 펀더멘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미쳤다고 헤지펀드가 아주 전망이 좋아요. 수익 전망도 좋고 주가 수준도 아주 저평가예요. 그걸 공매도 치겠냐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안 쳐요. 그런 종목들에. 그럼 뭐예요? 게임스탑을 애당초 선택했던 그 투자자의 탓인 거죠. 헤지펀드 탓 아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매도, 최근에 한국의 공매도 재개냐 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시장이 좋아요. 종목들이 다 좋아요. 너무 저평가야. 그리고 추세 상승이고 종목들 성장 전망도 좋아요. 그 공매도가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변동성 크게 나타났었고요. 시장이 투매가 나온다. 시장이 투기적인 매도를 불러온다. 이럴 땐 공매도 금지시켜야죠. 바로 그냥 제한을 해야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공매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평상시 노멀한 시장 조건에서 공매도 금지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건
전형적인 투자의 선택의 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장치들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는다면 공매도는 좋은 제도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해 놓으면 공매도는 하락시장에서 투기를 불러일으키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들어온 투기들은 시간이 머지않아서 금방 해소가 되게 되죠. 한 번으로 들어오니까 보통 내가 가진 종목이 잘 분석이 됐고 좋은 종목을 안정적으로 잘 들어갔다면 누가 공매도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매수세가 더 강할 텐데. 우리가 주식을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들,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주식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따질 겁니까? 너 왜 주식 이거 다 파냐고? 아니죠.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세라는 건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공매도로 들어가던 아니면은 신용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해서 롱으로 들어오던 시장에 여러 참여자들 많은 자금들이 시세를 만드는데 이 시세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시세는 부당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내가 사지도 못했는데. 이 시세는 부당해. 왜 이렇게 내가 사기만 하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손해나는 거야? 부당해. 어떤 놈들이 이렇게 파는 거야? 그 파는 사람들 가서 원망하고 막 올라가. 아 이건 비정상이야. 아 이건 비정상이야. 말도 안 돼. 이건 지나친 과열이야. 아 이렇게 과열을 보이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규제 안 하고 뭐해? 나는 주식도 못 샀는데. 본인이 못 산 탓이죠.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과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세하고 손실과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 책임의 부분들을 수능하지 못한다. 시세에 대해서도 수능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은 계속 불편하고 오기는 계속 있을 거고요. 자기 발전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개미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과 썸네일에서 전투개미 얘기를 드렸던 건 그 의미예요. 전투개미는 시장과 싸워서 이기자. 다른 우리 적들과 싸워서 이기자. 헤지펀드가 우리 적이야. 그런 전투개미를 의미하는데 시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슈퍼개미로는 절대 가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시세에 순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시세에 순응할 수 있는 개미가 되어야지 된다. 시세가 올라가는 거는 그 올라간 원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손실이 났어요. 종목 시세가 떨어져서 손실이 났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세가 떨어졌을까? 왜 이런 동향일까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하면서 배우게 돼요. 본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탓 때문에 이랬어. 그러면은 무슨 학습을 합니까? 무슨 경험치를 쌓아요? 투자에 대해서? 못해요. 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운이 좋아서 수익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이 꼭 너무 잘해서 수익이 났다, 본인이 진짜 잘 선택해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수익 난 거는 운이 좋아서 수익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럼 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샀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인 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오른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건가? 찾아보게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이유에서 오른 거였어. 그럼 약간 뜨끔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안 나왔어, 이게 아니었으면은 손해봤을 수도 있겠네. 자기 성찰이 되죠.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것들이 노하우로 쌓여졌을 때 본인만의 어떤 법칙들, 노하우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게 슈퍼개미를 이룰 수 있는 첫 발판이 됩니다. 자, 자기들이 슈퍼개미고 몇십만원 가지고 몇백만원 가지고 몇억, 몇십억, 몇백억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제가 그 사람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또 1등 당첨자보다 확률이 적어요.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건요, 훨씬 적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날까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연속적인 행운이 따라서 중요한 시기에 마침 신용을 엄청 쓰고 미술을 엄청 쓰고 때마침 그랬는데 뭔가 터졌어.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정말 별일 다 당해보면서 실력을,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한테 맞는 내 사이클과 내 성격과 내 지식 수준에 맞는 철저한 투자 원칙, 투자 방법을 만들어서 슈퍼개미가 된 케이스가 있고, 운 좋아서 슈퍼개미가 된 케이스, 이 사람들의 얘기 그대로 듣고 따라서 하면 깡통됩니다. 1년 안에 주식 접습니다. 그런 케이스. 반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 이런저런 깡통 경험, 별의별 사회에서도 경험, 나에 대한 정확한 성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성격과 자기 스케줄, 자기의 지식 수준, 거기에 딱 맞춤인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하고 똑같이 따라해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그 법칙은 워런 버핏에 적용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 이렇게 슈퍼개미가 만들어진 법칙은 이 사람들한테 맞춤이 된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똑같이 따라 해도 슈퍼개미가 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시장에 순응하면서 본인과 시장에 어떤 점들 부합하는지, 나의 성격, 내 성격에 맞는 어떤 전략들이 좋은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못 만들어내면 슈퍼개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야지만 슈퍼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저 같은 사람들 시장 전략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주세요. 신뢰. 누구 하나를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색안경을 끼우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신뢰를 가지세요. 그러면 슈퍼개미까진 아니지만 뭐 마트 개미도 될 수가 있을 거고, 편의점 개미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슈퍼가 그 슈퍼가 아니니까. 슈퍼개미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강인한 개미? 적절하게 비유할 말이 없네요. 시장에서 좀 장군개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군개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일반적인 상황들로 슈퍼개미가 될 수 없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거고, 쭉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한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자, 다시 시장으로 좀 넘어올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증시는 강하다는 거 공감을 한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은 강하다는 부분에 우선은 순응하는 게 맞아요. 최대 시장은 뭐 28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컨디션이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지난 투자 전략에도 얘기한 건 그 이전 언제라도 시장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전 언제라도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건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2950선부터는 매수를 해야지 된다, 그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얘기했던 것보다 시장은 훨씬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다. 별 시장에 큰 재료거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물론 당장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인버스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매도 공격, 매도 쪽으로 자리 잡는 건 아니에요. 설령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 어찌됐거나 다음 주 월화수까지 시장이 열립니다. 다음 주 월화수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방향성 기로에 놓여 있어요. 증시가요. 방향성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기서 시세가 이탈해 버린다면 지난 저점인 2950선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무너져 봤자 별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점을 찾으면은 그 이후에 또 금방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떨어진다고 걱정 많이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무리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떨어져봐. 떨어지기만 해. 주식 더 살 테니까. 이 마음이 갖춰진 투자자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투자자인 겁니다. 조금만 떨어지고 흔들려도 멘탈이 왔다 갔다 할 정신에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멘탈을 놓지 않을 정도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기로에서 시세가 한번 떠버린다면 이거는 박스를 대번에 돌파하고 신고가 치고 올라가더라도 아무도 뭐라 그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그 방향성을 예측할 만한 어떤 모멘텀, 위로든 아래든 간에 그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저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 동향을 자주 보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율 동향이 단기적으로 이제 반영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는 두고
높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원체 저가 매수세들 시장에서 강하다면 원달러 환율 동향이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역동조화,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과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역관계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관계상의 동조화, 디커플링이 꼭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하는 게 환율 동향에서 캐치를 한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다음주 월화수 시장이 다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잡힌다면 명절 지나고서, 연휴 지나고서는 지수가 조금 더 좀 흘러내릴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겠지만요. 근데 이것도 예측일 뿐이지, 다음주 월화수의 시장이 올랐어요. 강세 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전혀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이라든지 축소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지금 크게 변동할 위치는 아니다. 다음주 월화수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좀 감지를 하는 게 좋은데, 약간은 좀 다음주 월화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슈퍼개미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 구독자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슈퍼개미가 된다면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열정을 쏟아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주.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결국에 슈퍼개미가 되느냐 아니면 날라리 전투개미가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다음 주는 조금 일찍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날 투자 전략 조금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